자, 제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방금 이제 전화 받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매각해가지고 현금화한다. 이거는 이제 추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회 행위가 된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에 음, 자, 얘는 지금 이 유일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유일 재산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채무 초과라는 그 요건이 아직 안 붙었어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유일 재산. 어쨌든 얘는 채, 채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채무가 있는 상태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누군가 행사를 했겠죠. 근데 지금 유일 재산 팔아 넘기는 거면은 얘는 현금화 하면은 실제로 얘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빵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빵원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만드는 그런 행위이죠. 그죠? 원래는 아파트가 있어서 뭐 그걸로 이제 집행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팔아서 뭐 현금화 해버렸으니까 이거를 뭐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아파트를 뭐 경매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도 없어졌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재산이 이제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을 없애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넘기고 이런 이제 과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고 봐서 이거는 이제 사회행위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앞에 제가 써놨잖아요. 이 법률행위가 사회행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행위가 그게 무엇인지도 그냥 암기를 하세요.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요 상태에서 악화, 더 이제 뭔가 채무 초과 상태를 가속화되는 게 뭐예요? 뭐 돈을 더 빌린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은 자기가 이게 채무 초과 상태라는 게 자산 대비 채무가 많은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자, 이게 채무 초과 상태잖아요. 근데 자산이 줄어들면은 요 채무 초과 상태는 더 심해지겠죠. 왜냐? 자산 대비 요 채무는 엄청 더 커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채권자 취소권에 문제되는 건 이 채무초과 상태는 자산을 이제 어떻게든 뭐 매각하고 뭐 어떻게 뭐 자기 뭐 채권 포기하고 뭐 이런 상태로 이제 그 자기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행위를 이제 채무초과 상태를 이제 만드는 그런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이제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해버렸어요. 채권자 취소권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워낙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그 특 A급으로 항상 이제 뭐 그 뭐냐 사례로 이렇게 준비하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익숙하죠. 근데 맨 처음에 이거를 접했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법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일단 그 다음에 사행위가 되는 거 그다음에 채무 초과 자 무슨 말이냐 채무 초과 상태인데 더욱이 통모를 했어. 통모를 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게다가 자기 유일 재산을 넘겨버렸네. 이거 그럼 사회행위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자산이 없어지는 거겠죠. 자산 자산이 이제 쪼그라드는 행위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사회행위에 된다. 그러면은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회행위는 뭐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했어. 이 얘가 그 돈도 없는 주제에 뭘 팔아넘기고 뭐야 뭐 또 뭐가 있죠? 팔아넘겨. 뭐 대부분 팔아넘기는 거죠. 팔아넘기는 이런 이제 뭔가 찜찜한 이런 행위를 해. 이러면 아 이제 사회행위 해당할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근데 사회가 아니라고 한 거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외우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회 행위가 아닌 것을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회 행위는 좀 얘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이 채무자가 왜 자기 그 돈 갚을 거 있는데 뭐 이거를 자기 그 재산을 이제 현금화해 아니면은 누구한테 줘버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사행위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행위 같은데 사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암기해 놓고 조금 이제 여기서 그 채권 사행위가 아니라고 한 그 판례를 이제 알아준 다음에 이거를 잘 이제 알아준 다음에 이제 딱 시험 문제를 봤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채무자가 나쁜 놈 같아 보여. 그리고 이거를 받은 놈도 나쁜 놈 같아 보여.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거는 사회 행위인 것 같은데라고. 만약에 이거 제가 이제 처음 보는 판례라면 그렇게 이제 할 것 같은데 이 공부 전략은 이제 음, 제가 만약에 공부 전략을 짜면 그렇게 짤 것 같고 제가 했을 때도 사회 행위가 안 되는 걸 이제 더 중요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자, 자, 사행위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애가 채권자한테 변제했어요. 자, 자산이 있고 채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것은 요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요게 줄어든다는 건지 그거잖아요. 왜냐면은 이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채무초과 상태는. 근데 지금 이제 사행위가 아니라고 한 그거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구조가 자산,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대요. 그럼 자산도 줄어들겠죠? 근데 이 내가 자산 5천만 원 줄어든 만큼 내 채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등 그 비율 있잖아요. 요 비율 이거는 기존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얘가 줄어든 만큼 얘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채무초과 상대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자산이 뭐 6천이 있는데 6억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채무초과 상태이죠. 근데 2천, 5억 8천 이렇게 똑같이 줄어들면은 이거를 과연 사회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 말이야. 채권자한테 변제.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담보준 추가 잔금 유통.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어, 사업하는 사람이겠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위해서 담보 제공하고 추가 자금을 융통했다. 이거는 자산 추가 자금 융통한 것은 이거를 올리는 행위이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자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그 채무 초과 상태를 악화시키나요? 악화시키지 않나요? 이거는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는 물론 뭐 그 담보 제공해서 그 돈을 또 빌린 거는 채무가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얘가 이거를 노리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없어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에 기존 채권자한테 먼저 이제 가압류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채무자가 계속 이제 돈을 더 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채무자가 이제 돈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가압류를 했어요. 이 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당권을 이 사람한테 다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저당권을 설정해준 이 행위가 과연 사회 행위가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얘도 이제 일단 채권자였는데 얘가 지금 이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채권에 관한 거의 1, 2등 거의 1순위급 그 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한테 요 금액에 대해서 저당권을 해준다는 것은 그냥 이것도 어차피 1등이었는데 뭐 또 하나 또 안심해주라고 또 그냥 1등 하나 더 만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어차피 얘는 가압류로서 일바로 이제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얘를 하나 더 설정해 준다고 해서 얘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이 더 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가 극심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례가 본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사회행위가 되는 것은 뭐 통모, 그다음에 부당가격, 유일재산, 그다음에 현금화 요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뭐 엔간하면 사회행위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행위가 아닌 것들을 이제 위주로 이거는 왜 그럴까 변제하는 건데 이건 왜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 자산과 채무와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과연 이 행위들이 채무 초과 상태를 악화시키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서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 행위가 된다 아니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의사가 있어야지 이제 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이제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뭐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뭐 보사사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이게 이제 요건 사실론이라는 이제 그 과목에서 이제 배우는데 이제 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사회 행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뭐죠? 이 수익자 그다음에 전득자의 이제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거를 요건 사실을 다 암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험마다 요 요건을 이제 물어보는 시험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요건 사실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소장을 쓸 때 요 요건에 맞춰서 이제 사실관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는 건데 그냥 이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뭐 객관식이면은 뭐 요건이랑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을 거고 보통 이제 판례가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조문에 뭐 1년, 5년 뭐 이런 거 있는 거 조문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피부전 채권이 있을 것, 사행위가 성립할 것, 뭐죠? 그 다음에 사회 의사가 있을 것, 뭐, 요렇게 이제 나눠, 이거를 이제 요건을 맨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먼저 구조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건 맞겠죠?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채무자와 얘네들의 그 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취소하겠다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회의사 했잖아요. 사회의사 하려다가 말았는데 사회의사는 뭐냐? 자, 채무자, 수익자, 얘를 전득자라고 해요. 이 수익자로부터 얻은 사람 있잖아요. 수익자로부터 다시 그 물건이든, 아까 채무자로부터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을 다시 얻은 사람을 이제 전득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그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지가 원래 그 지금 갚을 돈이 많은데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인식하고 있었으면은 얘도 얘네도 악의가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 변호사는 악의가 이미 추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복하는 그런 악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사회 의사 증명 시 악의는 추정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왜 추정된다고 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채권자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이제 그 요건을 입증을 해서 얘네들이 한 행위는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행사되니까 뭐 수익자 너 나한테 얼마 줘 아니면 전득자 뭐 나한테 얼마 줘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얘 말고 그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는 뭐 이렇게 어떤 거래 관계가 있든지 뭐 돈 관계가 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이인데 수익자랑 전득자랑은 전혀 모르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 얘나 얘의 악의까지 입증하도록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는 얘네들은 몰랐어. 나는 몰랐지. 그냥 얘가 그냥 돈 받고 그냥 파는 줄 알았지. 내가 뭐 너네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거의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의사를 얘가 있으면은 얘네들도 있다고 추정해주지 않으면은 채권자로서는 이제 거의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어떤 소송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채무자가의 사회 의사가 있으면은 수익자 전득자도 있다고 추정이 된다라고
라는 그런 취지로 저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소의 범위 또 이제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그 아까 피부전 채권 여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구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음, 자,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랑 채권자 취소권이 이제 붙어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하고 조금 지나면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채권자 대위권도 피부전 채권을 요구로 해요. 채권자 대위권도 그렇고 채권자 취소권도 그래요. 근데 여기 그 교과서 읽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전채권만 했는데 사행 이전 설립할 거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분할이라고 썼는데 분할이에요. 분할 청구권? 이거 채권자 대위권에서도 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보면은 얘는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이 그 보전 채권으로 안 된대.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좀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표를 만들었어요. 아, 피보전 채권은 뭐예요? 내가 채권자 대위권이든 채권자 취소권이든 행사해서 그 만족시키고자 하는 나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채권자 대위는 금전 채권도 가능한데 특정 채권 우리 뭐가 있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중매매 때 배우지 않으세요? 이중매매 때 그 뭐냐 제일 매수인의 구제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 대위권을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제일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 그 등기를 이제 지우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제1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가지는 그 청구권은 뭐예요? 이거는 특정 채권이죠. 등기 이전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이런 특정 채권도 이제 허용이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대부 업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이 이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대부업체 맞아. 대부업체. 그럼 대부업체는 뭐예요? 대부업체는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지 뭐 이전 듣기 달라 뭐 그게 아니라 돈 갚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만 그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게 있는데 네가 그 너의 그 자산 채무 대비 자산을 이제 줄어들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나의 그 정의의 칼날을 받아라 뭐 이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 채권에만 가능하고 이제 뭐 사행 이전 성립할 것 이것도 뭐 이제 이거는 뭐 딱히 요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데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뭐예요? 이혼할 때 그 위자료 말고 위자료는 뭐 너가 바람피고 이 나쁜 짓을 해서 너가 나를 뭐 폭행을 하고 뭐 이래서 나의 정신적 손해를 이제 배상하라 이런 게 이제 위자료고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우리가 10년 살았는데 네 남편 명의로 된 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가 그 명의로 그걸 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집에서 엄청나게 그 쪼들리면서 살림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리고 내가 뭐 청소 빨래 뭐 이런 거 다 해주지 않았느냐. 나도 거기에 한 기여한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위자료는 이제 뭐 맥시멈 이제 인정되는 게 정말 많이 인정되는 게 외도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제 이혼 전문 그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많이 나오면 얼마까지 나와? 그랬더니 뭐 법원에 따라 다른데 좀 약간 걔가 말하기로는 시골 법원으로 갈수록 걔는 이제 안양에서 하거든요. 근데 안양에서는 뭐 자기가 3,500까지 받아봤다고 그랬나?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인정되기가 힘든데 이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그 이제 SK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외도를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사모님은 원래 그 전처는 그 노태우 대통령 딸이었대요. 노태우 대통령 딸이었는데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딸은 전처죠. 전처인데 그 이제 자기 SK 회장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해서 그 또 뭐 최 김 저 그 외도한 상대방 이름은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혼 소송 지금 항소심에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재산 분할로 609억 원? 609억 원? 얼마랬더라? 609억 원이었던가? 뭐 아무튼 그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SK 회장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의 뭐 몇 프로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액수가 커요. 그래서 이제 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제 요런 재산 분할을 이제 많이 해왔을 때 성공 보수가 꽤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혼을 뚫어볼까 뭐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혼 소송을 제가 이혼 소송을 이제 또 옛날에 해봤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어쏘일 때 이혼 소송을 해봤는데 음, 이혼 소송을 이제 할 때 물론 저런 그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제 위자료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뭘 하냐면은 뭐 이제 부부 생활에서 뭐 네가 잘못했고 뭐 그거는 뭐 사실은 뭐 그게 아니었고 내가 그날 뭘 하려고 했는데 뭐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까지 썼냐면은 뭐 원래 뭐 고양이를 뭐 원래 와이프가 키우자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뭐 고양이 관리를 안 해줘서 뭐 내 집에 냄새가 진동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제 어떤 제가 그런 서면을 쓰면은 나는 소설가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감정적이면서 뭐 그런 뭐 표현이 있잖아요. 뭐 이 모든 우리의 뭐 맹세와 이게 뭐 휴지 조각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써가면서 약간 내가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소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나는 이혼 사건 안 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이거 재산 분할 이제 청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그 오면은 그래도 사건이 오면은 음 그래도 무조건 다 받아야 되겠다. 요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담이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이 왜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피부전 채권으로 인정이 되는데 채권자 대위에서는 인정이 안 되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피부전 채권으로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청구는 할 수 있어.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금액은 얼마 판례가 그 판사님이 얼마 인정해 줄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너의 기후가 굉장히 크구나. 지금 남편 재석이 6억 원인데 거기에 이제 반을 인정해 주마. 3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너도 뭐 뭐야 너도 집에 있으면서 살림 안 하고 뭐 밖에 놀러 다니고 많이 했네. 그리고 뭐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뭐 그렇게 3억까지 인정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특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판결문으로 나와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제 판결문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금전 채권이 되어 버리겠죠. 그죠? 근데 판결이 확정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그냥 뭐 재산 분할 청구권은 할 수 있지. 재산 분할 청구는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과연 얼마가 될지는 그거는 그 걔네들이 그 가정 생활을 들여다봐서 이제 들여다본 판사님만이 이제 결정할 수 있고 판사님만이 그 채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채권의 그 액수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면서 이거를 뭐 장래 빵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적은 얘기지만 어쨌든 뭐 넌 기여한 게 전혀 없는데 넌 오히려 그 가계 부채를 만들기만 했어라고 하면은 이제 빵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가
채권자로서 뭔가를 한다고라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에서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민법. 이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839조의 3에 이제 장래 그 이제 채권자 그 이 재산 분할 청구도 결국에는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말했잖아요. 금전 채권만 가능한데 이혼 재산 분할 청구도 돈 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 하더라도 이 민법 규정에서 이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인정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판사님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부전 채권 이제 넘어가고 자 취소의 범위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조금만 쉬고 할게요.